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고등학교 학부모님께 이제 받은 질문에 해당이 되고요. 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 언제 시작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시기,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기보다도, 수리 논술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제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기준은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선택형 수능이 아니었던 시기와 그리고 선택형 수능인 지금 현재 시기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학생 기준으로 해서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가 정규 교육과정 선상에 모두 다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런데 이때는 선택형 수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이 이 세 과목을 모두 다 공부를 했어야 했고 이 세 과목이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21번, 29번, 30번 이게 킬러 문제다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29번이었고 미적분은 30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2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교육과정 선상에서 뭐 수학 1이라던가 2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워낙에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학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좀 더 미리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선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중압감 있게 그리고 부담감 있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하 벡터나 아니면 확률과 통계도 모두 다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때에는 비중 자체가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성취평가 총 3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ABC로 나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심화 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 있게 공부를 했어야 됐고 뭐 수능 기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됐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세 개의 과목을 모두 통합해서 공부를 했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를 좀 풀면서 심화를 어느 정도 건드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논술 자체를 굳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2학기에 가서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논술 자체의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 관련된 문제를 그리고 관련된 개념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더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유지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일찍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나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의치한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좀 그런 거를 서브로 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런 명분이 됐었죠. 근데 그 명분 자체가 뭐였냐면 선택형 수능이 아니니까 어차피 미적, 확통, 기하를 비중 있게 공부를 했었던 시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와 관련되어 있는 논술형 문제를 각각 한번 풀어봐야지라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수능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수능에서 수능 수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택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고득점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그 수리 논술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되어버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하나 확률과 통계도 그만큼 비중 있게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니까 사실상은 공부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수능의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학습 부담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학부모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었냐면요. 논술을 주변에서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 맞느냐, 그리고 본인 자녀를 봤을 때는 아직 논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학원 상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학원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이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과거나 현재나 저는요, 우선은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예. 근데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 2등급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고 갔냐면요. 우선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먼저 제대로 다지는 걸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원칙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결국엔 모의고사가 좀 잘 나왔고, 근데 그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억지스럽기는 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6월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전체적인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논술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어떻게 봤었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또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문제 버금가는 모의고사를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먼저 풀리고 거기에서 점수가 좀 나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2학년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2등급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봐도 괜찮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모두 다르잖아요. 미적분을 2학년 때 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을 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확률과 통계를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모두 다 통일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에서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의 기준 자체가 우리 아이가 그만큼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대세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원 수투 그다음에 기하 그다음에 확통을 했는데 이 친구가 미적분을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실상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해서 미적분까지 제대로 좀 학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세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수준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쪽으로 이제 선행을 나갔다고 해가지고 논술 문제를 잘 푸느냐,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련성을 너무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수능을 먼저 제대로 챙겨놓고 그 다음에 논술을 후순위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좀 출발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시기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가서 개념 정도를 할 수는 있다. 근데 개념을 하고는 싶은데 모두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교과목을 모두 다 공부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랑 수원수투는 했는데 기하라던가 아니면 확률과 통계를 하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수원수투 미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논술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기하라던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계속 추가를 하면서 개념학습을 시키면 된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나름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나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만일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전문 상담사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물어보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겨울방학 때 하거나 아니면 3월 모의고사 끝나고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6월 모의고사 끝나고서 진행을 하는 이 3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3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능 수학을 먼저 챙겨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친구가 극상위권이고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에는 그래도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지 않을까, 또는 부족한 유형이 있지 않을까, 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본인의 학습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해놓을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섣불리 논술을 먼저 시작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우선 1차적으로 우선은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공신력 있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이 친구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으니 결국엔 논술도 같이 겸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적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6월 모의고사 끝나고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사실상 논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시키느냐라고 한다면 3월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3등급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논술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정말 애매한 점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3월 모의고사 현역들만 시험을 보는 시험을 가지고서 3등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높은 확률로 6월 모의고사에는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6월 모의고사가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좀 애매하니까 우선은 논술 문제를 먼저 풀기 이전에, 논술을 먼저 하기 이전에 먼저 수능 수학을 좀 더 다져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기 이전에 가채점을 가지고서 그리고 올라오는 이제 실시간 등급 컷을 봅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예상 등급 컷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2등급이 나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논술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반문이 들어와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아? 어떻게 그걸 다 준비할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리스크가 좀 커져요. 어떤 뜻이냐면요. 육모가 끝나고서 논술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를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대 논술. 근데 연대는 또 문제가 뭐냐면 과학 논술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상은 짧은 시기 동안에 준비를 하기가 너무 역부족은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이 이제 수학과 과학을 같이 보는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미리 시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학교들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3월 모의고사 끝나고서 바로 출발을 시키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서 수리논술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짧은 시기 동안 결국에는 많은 것을 학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은즉슨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6개의 수시카드에서 4장을 이제 3장 내지 4장 정도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그냥 이제 논술 전형을 쓰겠다라는 측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자체가 약간 서브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을 좀 덜 싣겠다 대신, 비중을 덜 싣는 대신에 포커스는 명확하게 두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그 고효율과 그 다음에 명확한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학교를 3개에서 4개 정도로 추려내요.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을 추려낼 때 그러니까 비슷한 학교끼리 묶으려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 두 학교는 제가 웬만하면 카톨릭대학교 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묶어서 한 세트로 해서 이제 논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테마나 그리고 자주 나오는 제시문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출문제에만 계속 이제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실상은 이거 이외에 다른 유형이 나오거나 좀 새로운 이제 문항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쉽게 대응이 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특정 학교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제 애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는 이제 준비 과정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뭐 빨리 해야 되느냐, 뭐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애들마다 다르다라는 거지, 뭐 모든 학생들, 논술 준비를 한 학생들은 이때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수능 수학을 먼저 제대로 챙겨놓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든 간에 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단답식이든 아니면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요. 단답식이든 아니면 객관식이든 간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수능이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 풀이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풀이, 효율적인 풀이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을 세세하게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맞춰서 쓰게 되냐면요, 교과 과정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었던 그런 방식이랑 좀 다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쓰는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이제 첨삭을 좀 해줄 수 있는 학원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첨삭을 하는 학원.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방법으로 딱딱딱 답이 나와 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는 한데, 결국엔 논술은 자주 쓰면서 본인의 생각을 교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를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거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따져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근거 중심의 학습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라서 결국에는 모범적인 답안이나 뭐 해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서술하는 그 전개 방식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